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제 광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 영업도 없이 오직 입소문으로만 광고가 되는 매체, 바로 그게 꿈의 매체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이 조선일보가 그랬고요. 지금은 지상파TV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업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TV, 지금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 아주 좋은 국민TV. 비싸고도 효과 없는 광고, 높은 광고비에 시달리는 분들 국민TV 찾아주십시오. 지금은 국민TV 라디오 생방송과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팟캐스트, 국민TV 인터넷 뉴스밖에 광고 지면이 없지만은 내년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드디어 TV 지면, 광고 지면이 생기고요. 주간지, 월간지, 출판 등 오프라인 시장까지 확대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광노현 교육감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권력 때문에 결국은 희생양이 돼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만은, 광노현 교육감의 작품 혁신학교는 면면히 살아서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보다도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게다가 혁신학교 주변 직감마저 들썩거릴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오직 문용린이 좋아하는 한국개발원인가요? 뭐 이상한 단체에 있습니다. 교육개발원. 서울의 혁신학교 아주 나쁘다는 희한한 보고서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 내놓는데 용역비만 1억 원을 지급했대요. 그리고 문용린은, 보수교육감인 문용린은 그걸 근거로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깎아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박근혜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에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권도 교육의 목표 행복교육으로 삼아서 할 겁니다. 문용린 보수교육감이지만은 일단 구호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권이나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수용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셔가는 게 마땅합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거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꾸로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고요. 이유는 혁신교육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정책인 까닭입니다. 집권 세력의 이러한 쏙 좁은 행태를 보면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메르켈은 유로화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독일을 명실상부한 유럽의 중심국으로 부상시켰습니다. 메르켈은 보수당입니다. 독일의 이런 성공은 독일의 보수당인 기민당 소속인 메르켈이 진보당인 사민당의 정책이었던 의제 2010을 그대로 이어받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는 녹색당의 반원전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도 바로 보수당의 메르켈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행복편에 서서 좌우의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였기에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3선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문용린 박근혜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요. 한겨레 권태선 편집인의 행복은 관심 없다는 행복교육이라는 칼럼의 일부였습니다. 정말 쏙 좁은 집권당. 도대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어. 왼쪽 편에 쏠려있던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와서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하면서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마저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을 보면은 박근혜가 자기를 메르켈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정말 메르켈에 대한 모욕이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제 시정연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세울 게 박정희밖에 없죠. 그래서 연설 때마다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동원합니다. 경제위기 극복, 시대적 과제 해결, 아버지 그림자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오죽했으면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한인석 교수가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시정연설에 한강의 기적, 열사의 사막 등 40년 전 단어가 재생되고 있다. 나폴레옹 3세라고 하듯이 그냥 박정희 2세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저와 저희 국민TV 라디오의 김영민 국장 성견지명이 있어서 인천 지역조합원 지역협의회 창립대회 때 나가서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오사마 더 주니어, 오사마 2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국 해법 정치권에 떠넘기지 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1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30분간의 연설에서 국정의 각 분야를 두루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에 따라 그간 해온 일과 앞으로의 예산 및 법안 처리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국정 전반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다 보니 마치 공약 실천 보고 대회의 자화자찬식 연설을 보는 듯했다. 국정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핵심을 짚어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런 연설로는 엉킨 실타래 같은 전국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네, 프롬프트에 나타나는 글을 왼편 오른편 돌아가면서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글 읽기 솜씨를 보면서 참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직 국민들에게 이미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옷 그리고 액세서리 이런 데만 신경을 쓴 듯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1년 가까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해법 불투명하다 못해 책임을 전가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점 얼핏 보면 마치 진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뜯어보면 정치권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내용입니다. 대선 개입 논란을 해결하는 데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그 수혜자인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진실 은폐 기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나는 몰라
정치권들을 해결해봐 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비칠 뿐더러 이른바 우리가 늘 요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당사자이면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유체이탈 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 열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의 핵심 주체이면서 마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듯한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전국을 풀지 못한다. 야당은 대선 개입 사건이 여태껏 해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데는 여당의 건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요지부동이었던 탓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여야 대표가 자리를 함께한다고 해서 책임있게 전국 해법을 타결하기는 힘들다. 박 대통령이 전국의 핵심을 짚어 책임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모호한 발언으로 정치권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곤란하다. 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자기 자신이 책임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검찰의 기소에서도 최동욱 검찰의 기소에서도 보듯이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권 부정선거 획책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당선되느냐 되지 않았느냐 기량을 할 수는 없지만은 막대한 관권의 동원이 없었다면 박근혜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너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도 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니들이 알아서 다 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정말로 이 문제를 제대로 캐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 해법으로 제시한 내용도 실망스럽다. 서민 경제를 위한다면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이뤄야 한다. 경제 민주화에 제동을 걸어 힘을 뺀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규제 완화를 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에 대한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번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말했던 것으로 부풀려진 수치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2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건설 일용직까지 포함한 수치로 실제 창출되는 일자리는 50여 개 수준이라고 한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 활성화 조치로 수혜를 입는 계층은 재벌과 그리고 1%의 부자들 뿐입니다. 방금 정홍원의 거짓말 한겨레신문 사설에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마는 2조 3천억을 투자해봤자 정규직 일자리는 딱 50개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건설에 들어가는 일용직 잡부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1만 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런 식의 일자리, 오죽하면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일자리를 채우겠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복지를 투자로 여기는 그렇게 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의 탐욕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언젠가는 저 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계층 상승의 용이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진정으로 새로운 미래의 창조적인 일자리의 동력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빼앗겨 이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심지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긴다는 핑계로 정치는 나몰라라 해선 안 된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은 대통령의 기본 임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핑계로 정작 팔 걷고 나서야 할 일을 뒤로 제쳐놓아선 곤란하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민심이 평화로워야만 민생과 경제도 제대로 풀릴 수 있다. 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외국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어떤 곳은 잘 살고 동일한 조건인데도 어떤 곳은 못 삽니다. 네, 그 이유는 경제제도 때문이죠. 경제제도가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누구든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경제제도, 일부 특권층만이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 없고 오로지 사회 밑바닥에서만 빡빡기야 하는 그런 경제제도, 두 가지 경제제도가 경쟁한다면 당연히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경제제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경제제도는요, 경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 1%도 안 되는 엘리트 계층이 그 사회의 자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리고 99%의 노력의 결과를 뺏어가는 그런 구조라면 그 나라 백년하청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은 교육열,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이런 기회균등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나라가 50여 년 흘러오면서 이제 재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골목 상권까지 빵집까지 다 빼앗아가는 약탈적인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예요. 박근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에스타의 나 혼자.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독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예, 게시판에 바락은 하나님이 방금 조합원 가입했다. 입금도 완료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바락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불러주시는 분 중에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세상 사는 날개님, 그리고 바나바나님, 서연이 아빠님, 모찌맘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바나바나님과 모찌맘마님은 출자금까지 입금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는 날개님과 소연이 아빠님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외국에 계시네요. 맨스필드 퀸즈 아일랜드니까 호주네요. 호주에 계신 주재영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펠릭스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부도 빨리 해주셨으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요,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저도 가입했습니다. 예. 뭐, 수천만 원대 액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은 이미 광고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까지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상조에 관심이 계시다면 우리라이프 상조, 예,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서영석, 노종면
저는 단식 끝났습니다. 노정명 단장도 단식 거의 끝났습니다. 김용민 국장 단식 절반쯤 했는데요. 네, 끝나지 않은 대신 아침 저녁으로는 소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일간 참 힘들었는데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했고 윤희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희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1자를 제공 혹은 정자하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밥 먹듯이 했던 여성분들은 함부로 단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지도자의 지도 아래 자기 건강 제대로 챙기면서 단식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났고요. 원래 한국일보의 대통령 전국 해법을 살리려면 여당이 달라져야 한다.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권의 비판적인 신문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국일보는 좀 중도적인 그런 색깔이 강합니다. 여기서도 대통령의 전국 해법을 살리려면 여당이 달라져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해난에 대해 밝힌 입장은 미흡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인식 아니하죠. 오죽했으면 중도적인 한국일보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방관자적인 인상을 주었다.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최동욱 찍어내기, 윤석열 배제하기, 남북 정상회담 대화를 공개하기까지 박근혜와 무관한데 그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여당이라도 바뀌어서 정말 저 고집쟁이 대통령 박근혜를 좀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국민을 지기게 만드는 여야 다툼에는 패자밖에 없다. 그리고 실종된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과 일자리를 살린다라는 박근혜식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당연한 거죠. 선진화법 개정에 여론이 나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와 야를 똑같은 선상에 취급해서 다 때리잡음으로써 야당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연설 후에 결국 여야가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중앙일보 조중동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요. 손석희의 JTBC 듣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분 역시 그건 착시였어요. 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정말로 그 똥꼬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박근혜 정권이 과연 어디로 나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니까 등기 임원에서 재벌의 일가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보수 공개를 회피하는 재벌 일가의 도덕적 해이, 한겨레신문이 질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1% 정말 그 수준 알만합니다. 정말 쪽팔려요. 창피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었다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살아야 그래도 창피하지는 않지. 이건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한겨레신문 사설 들어보십시오.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들이 등기 이사직에서 속속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부터 법이 개정돼 등기 이사로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보수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수 일가라는 이유 하나로 다른 이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보수를 챙겨온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미등기 임원 등 법망을 피해 우회로를 찾아가는 데 있다.
이런 식이라면 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제고라는 입법 취지가 빗발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법이 무력화되는 현실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보수 공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네.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사 보수가 공개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자, 재벌 일가들이 왜 그러면 등기위원회에서 빠지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재벌 일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등기이사는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의 총수 혹은 재벌 일가들이 당연히 등기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빠져요. 왜 빠지겠습니까? 다른 등기사들은 그러면 하고 싶어서 합니까? 보수가 공개됩니다. 재벌 일가들이 빠지려고 하는 이유는 같은 등기이사들보다도 터무니없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서 빠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답이에요. 그동안 같은 등기이사이면서도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그 책임을 지면서 하루에 24시간을 일하는 재벌 일가가 아닌 그런 등기임원들은 정말 고생 쇠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재벌 일가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 두 사람의 월급을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등기임원인데 실제 회사를 갖다가 빼빠지게 일하는 등기임원 5억을 받는데 오로지 재벌의 피부치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이름만 딱 올려놓고 10억, 20억 받는 그런 사실을 들통날까 봐서 빠지는 겁니다. 국내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한 해 지주사와 계열사에서 모두 90억 원을 받은 데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들은 경영 참가 대가로 엄청난 보수를 챙겼다. 지금은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액수만 공개돼 총수 일가의 몫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수가 5억 원 이상이면 개인별로 기재해야 한다. 등기이사 간에도 보수 격차가 많게는 10배 수준이나 난다고 하니 총수 일가가 사실상 회사의 부를 증여받아온 셈이다. 네. 그 회사의 주식을 그야말로 70%, 80%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네. 그래. 네가 다 갖고 있는 개인사니까 네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벌 기업들 총수의 지분 10% 미만입니다. 물론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아니면은 자회사를 통해서 지주회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재무제표상에 아니지 주주 명부상에 나타나는 그 주식 보유 비율을 보면요. 재벌 총수 지분율 1%, 2%, 3% 많아야 10% 이상 되는 사람 드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재벌 총수의 회사가 아니라 나머지 90% 주주의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는 오로지 그 지분을 10%, 1%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등기임원의 다른 등기임원보다도 많으면 10배, 20배 월급을 더 받아 챙긴 겁니다. 결국은 그 회사의 부를 부당하게 뺏어간 겁니다. 그걸 내버려 둔 등기임원들은 배임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개하기 싫으니까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 총수들이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경우 고액의 연봉을 받더라도 공개 의무를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등기이사는 기업의 핵심 경영진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만 우회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경영 실패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등기이사의 개별 보수를 근로, 퇴직, 기타 소득으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만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의 공개는 회사 자율에 맡기는 등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결국 우회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지금도 등기임원이 아닌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재벌 총수 일가가 5명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일부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임원의 성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네. 임원 보수를 제한하고 보수를 공개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재계는 사생활 침해와 노사 갈등을 이유로 보수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볼 때 설득이 없는 주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봐가면서 보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법망 회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수 공개를 회피하는 재벌 총수 일가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해서 남이 빼빠지게 번 피와 땀을 일방적으로 뺏어가다가는 중세 봉건 귀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때려잡혔습니다. 때려잡히기 싫으면은 스스로 양보를 해야 돼요. 영국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꽃이 피운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가진 자들이 양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재벌 총수들이 지금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나누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이라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혁신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재벌들 결국은 망할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왁스의 머니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조합원 정자 그리고 가열찬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조합원 가입 요즘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TV 개국을 위한 준비가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조만간 TV 개국을 위한 인력 충원 공고가 신문을 통해 나갈 겁니다. 내년 4월 1일자로 TV 뉴스를 시작한다는 광고가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나갔는데요. 그리고 그 개국 단장으로 노정면 전 YTN 기자가 선임이 됐다는 소식 들었을 겁니다. 아마 내일 모레 경향신문에 드디어 인원 충원을 위한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많은 조합원 가입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헨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사하구 심평동의 하이웨이 노숙자님. 설마 하이웨이 노숙자는 아니겠죠.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1동의 쉼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게 쉼터인지 쉴터인지 이게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울산 울주군 범섭 구영리의 심통통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쉼터님은 또 출자금까지 납부해 주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출자금 납부 부탁을 드립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말이 많죠.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어서 국가가 관리하지 않은 이른바 게임 중독법.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중독 질환은 사회적으로 치유되어야 마땅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금주법 때문에 알카포네가 생긴 겁니다. 밀주업자들이 그야말로 미국을 뒤흔드는 대규모 갱단으로 발전한 것도 부절제한 규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규제하는 방법, 법으로 규제하는 거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초파리 유전학자라고 자칭하는 김우재 씨가 한겨레신문에 권력중독규제법이라는 칼럼을 기고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게임을 중독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중독으로 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실제로 학계에서도 중독성 질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로 권력 중독입니다.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들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댓글 대자 댓으로 시작되는 분도 저는 권력 중독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이나 담배와도 같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으로 정의되지만요. 약물을 넘어서 특정 행위들에 대한 반응으로도 정의되고 있습니다. 권력 중독 치유해야 됩니다. 권력 중독을 포함한 5대 중독규제법을 만들자는 초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씨의 이 글이 결국은 이 사회에 대한 시니컬한 풍자로서 정말 가슴이 점해지는 듯합니다. 자,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사설은 한겨레신문의 관광진흥법 개정 요구 그만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댓글 대자 대통령이 어제 관광진흥 운운하면서 결국은 재벌에게
서울 도심에 호텔을 지어주자는 그런 주장을 한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이 사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숙소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특정 재벌이 어디냐?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터를 2008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안국역 지나가다 보면요. 경복궁 쪽으로 오른편에 담장으로 둘 수 있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대한항공은 그 뒤 지속적으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처에는 풍문여고 등 학교가 3개나 있어서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NO! 학교가 있어서 호텔 안 돼! 이런 결정을 받은 거죠. 이후 대한항공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배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청 승인 없이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일종의 우회로를 정부가 앞장서서 깔아준 셈이다. 이 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도 이례적이다. 8월 28일 청와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규제 완화를 건의받은 이후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련 규제를 고쳐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번이 3번째 언급인 셈이다. 재벌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고 그 뒤에서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에 안 되는 걸 갖다가 해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거는요. 우리 문화를 돈으로 환산하는 신법입니다. 송현동 일대 동서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남북으로는요. 인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우려는 발상 자체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며 그리고 역사에 대한 몰지각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사에 대해 몰지각하죠. 역사에 대해서 지각이 있으면 아버지를 그렇게 상찬하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운운하겠습니까? 지금 2013년 이 시대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이나 중국의 자금성 바로 코앞에 대형 호텔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일대를 도심 명소와 연계해서 북촌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는 최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연결해서 열린미술관이자 도심 속의 녹지공원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거기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특혜를 줘서 만약 7성급 호텔이 들어서게 한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역사의 주인 될 겁니다. 이명박은 잠실 제2롯데 호텔 건립을 허가해 줬죠. 지금 말썽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